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후유증입니다.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임닥터와 함께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다 보니까 이 재택 치료 기간 마치시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, 고통스럽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 전에 네네. 알기로는 미각 손실, 후각 손실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다. 그런 말들이 많은데 코로나19 후유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는 지금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 병인 셈인데요. 벌써 이제 코로나가 유행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,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유행이 먼저 됐잖아요. 네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비드에 걸리고 이제 1년 이후까지 경과를 좀 보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생각외로 이 코로나 병이 좀 예전에 생각했던 호흡기 질환,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후유증들이 좀 나타나다는 거죠. 좀 구분해야 될 게, 이른다면 뭐 굉장히 심한 폐렴을 앓고 또는 주관지 삭관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것 자체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기관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든 그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보고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외래 즉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이 급성기에 뭐 열나고 일단 기침, 가래, 인통 그런 등등의 급성기 질환을 지나고 나서도 후유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보고되고 있는 게 대체로 이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대개 코비드19를 앓고 나서 한 달 또는 3개월까지도 이런 이제 길게 가는 어떤 증상들이 관찰되는 거예요. 가장 흔하게 나는 것은 기침, 가래. 그다음에 숨이 차다. 그다음에 델타 때 같은 경우는 미각 손실과 후각 손실 이런 게 좀 보였던 거고요. 그 외에도 이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때는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피부 발진이 많이 동반되고 이것도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좀 생기고 있고요. 그리고 드물지 않은 숫자에서 또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. 네, 지금 임닥터 말 들으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게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일 수도 있겠다. 이게 워낙 후유증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,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달까지를 이제 코비드19, 코비드의 재활 상태라고 보고 회복 기기로 보고 길게는 3달까지도 점차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많은 이런 후유증들이 아마 3개월 내에는 좀 호전이 좀 보이는 걸로 좀 돼 있는데,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은 3개월 시점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은 7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도 비슷한 숫자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.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코로나 후유증이 3개월까지 갈 수 있다. 이것도 충격적인데 7개월 넘어까지 또 후유증 겪는 분이 있다니까 참 걱정입니다. 예전에도 사스를 감염한 분들도 좀 이렇게 수년까지 이어지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이런 등의 어떤 문제가 보이긴 했거든요. 그리고 일부 감염증, 뭐 CMV라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균 감염을 겪으신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는 이제 감염무 증후군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코비드하고 좀 개별적 차이를 보면 이분들은 사실 감염된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었다는 반면에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20%, 30% 앞으로는 뭐 절반 가까이도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질환인 거잖아요. 거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코비드 후유증, 이제 뭐 롱코비드라고도 하고 뭐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고도 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은 3개월 시점까지도 어떤 증상을 보이는 분이 전체 코비드 감염자의 10에서 20%가 보고된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럼 상당히 많은 수죠. 네,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,000만 명의 확진자인데, 그러면 현재 확진자를 기준으로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장기간 3개월 이상, 수년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
굉장히 그 공중보건상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이고,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뭐 증상이 약하다,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, 이 후유증까지 치면은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걱정이 앞서고요. 그 증상별로 치료법이 어떨까 더 궁금해지네요. 네. 그래서 증상이 가벼운 분은 사실 한 3개월 살면 많이 호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시점까지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저는 진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건 피로인데요.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인생고발자 처음 시작할 때 만성 피로 예를 들어 얘기했었잖아요. 접근법은 좀 되게 동일합니다. 근데 어쨌든 피로감이 있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어쨌든 활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소한의 것으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눠서 좀 몰아서 하기보다는 나눠서 하고 중간중간 제대로 쉬어지는 게 좀 필요하고요. 그다음 충분한 휴식이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과하게 하는 운동은 좀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낮 시간에 본인이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 햇볕을 받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충분한 영양을 적절하게 이제 공급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. 이제 스트레스 이완요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스트레칭, 뭐 마사지 이런 것도 증상에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러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딱 어떤 약으로 싹 좋아지는 이런 게 좀 아직은 없는 거죠.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이게 3개월 내에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임 닥터 말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 후유증이라는 게 증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기간도 좀 길다 보니까요.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과 뭐 영양 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네.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기침, 가래 또는 숨찬 증상이거든요.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관련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좀 복용할 수밖에 없고요. 그 증상이 3개월 정도 지속되면은 폐기능 검사라든가 혹시 다른 폐에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은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곳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,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폐기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재활 운동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지금 얘기되는 증상 중에서 이제 탈모가 있는데, 탈모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이제 그 연구에 하면 이게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영구 탈모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제 탈모 진행 후에 그 원인이 사라지면은 이제 호전되는 이런 탈모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혹시 그 코비드 걸린 이후에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개는 이제 그 탈모에 대해서 이제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다행히도 점점 호전을 좀 보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미각 손실과 후각 소실이 있는데 이것 또한 3개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좀 돌아오시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좀 호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이 경우에는 좀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전문의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흉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. 또 코비드의 후유증 중에서 혈전이 있고 사실 이제 그 심낭염이라는 어떤 합병증이 추후에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좀 보다도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흉통이 생기면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 이제 숨차고 그다음에 호흡기가 동반되고 그 이제 그 흉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진료가 필요하겠다면 빨리 진료를 좀 보셔야 될 텐데 대개는 이제 검사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도 흉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흉통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떤 특별한 치료법 현재는 있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심낭염인지 아니면 다른 병이 좀 합병증이 생긴 건지 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그 외에도 이제 코비드 후유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이 정신 건강에 관련된 거거든요. 아까 피로라고도 얘기했지만 우울 또는 이제 식욕 부진, 그 다음에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재택치료 받으신보다는 고령인 환자분이 입원 치료 후에 격리 해제돼서 오신 분들이 저 좀 꽤 되거든요. 그런데 한 2,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식욕부진, 그 다음에 행동이 분명히 변화를 보이세요. 제 환자분 중에서 제가 그 전에 봤던 분들 중에서도 코비드 걸리고 다시 이제 격리돼서 오셨는데 되게 공격적 행동을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경험적으로 제가 봐도 한 2, 3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힘든데 정말 힘들었어요, 저도. 근데 대체로 한 2, 3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많이들 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저 생각에 현재로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후유증을 좀 이제 서서히 이겨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이제 일주일 동안 치료와 함께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네.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시는데, 이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재택 치료 끝나고 나서도 어떤 유급휴가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앞으로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코비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끝나면 나는 이제 나은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환적, 병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게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3개월까지도 증상이 일단은 1차적으로 계속되는 질환이다. 심지어 일부 한 10% 이상, 20%까지는 3개월 이상 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우리 모두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난 이제 괜찮아.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잘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게 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중장기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재택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심한 피로를 호소하시는데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꾀병이라고도 볼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살 수 있고요. 본인 스스로가 위축돼서 힘들다는 얘기를 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코비드 환병이 그렇다는 것을 좀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,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뭐 휴가를 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이런 이제 그 코비드의 후유증이 생기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 병가 제도가 제대로 좀 되고 있는지 어느가 좀 더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은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임닥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환자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건강 콘텐츠만 모아서 마이닥터 TV라는 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.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